이산화탄소 저장 용기 설치 장소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개요. 가스계 소화 설비는 주로 인체에 유해하여 소화에 필요한 만큼만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2. 또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균등하게 약재를 방출하여 소화에 성공해야 한다. 3. 설비 운용의 효용성, 관리 점검의 안정성 등을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의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 대해 설명하면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 피난구 부근에 설치. 2. 온도가 40도 이하, 온도 변화가 적은 곳. 3.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우려가 없는 곳. 4.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실. 5. 용기 설치 장소임을 표지. 6. 용기 간 간격은 3cm 이상. 7.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호 구역만을 담당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선점. NFPA에서는 방호구역 내에 설치를 권장한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인 경우에도 체크밸브를 설치하여 약재의 역류를 방지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개요는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가스계 설비 및 소화 설비는 일체 유해하지.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질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혹이 흡인 유해성도 있을 수 있고 피부에 닿았을 때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소화에 필요한 만큼만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하고 계속 이제 가스계 소화 설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신속하고 균등하게 약재를 배출하고 그리고 배출한 만큼 신속하게 또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해 보자면 불활성 기체 다시 할로겐화물 소화 설비에서는 그 냉각 효과, 냉각이 그러니까 그 열이 발생해서 기화할 때 그 무슨 열이야? 기화열, 증발 잠열이 필요해서 이제 주변으로부터 증발 잠열을 흡수할 거니까 그때 이제 냉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냉각이 이루어졌을 때 소화가 유효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밑에 이제 부촉매 효과까지 이제 질식이랑 부촉매 효과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열분해하고 질식돼서 이제 부촉매 효과까지 가게 되면 이제 HF 같은 이제 안 좋은 것도 열분해 생성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빨리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감지하고 방출해야 되고 방호실 내에 이제 균등하게 이제 그 약재가 방출돼서 동시다발적으로 확 꺼져야 된다 그 말이지. 그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또 균등하고 신속하게 뿌려져서 이제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그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연소, 그러니까 훈소 같은 그런 이제 연소 형태가 뛸 때, 그 A급 화재겠지. A급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연소 형태를 띌 때 이제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를 방출함으로써 적당한 리셋션 타임을 지나면
길지. A급, C급은 120초고 B급은 60초니까 그렇게 있으면 이제 그런 이제 불완전 훈소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 연소 생성물을 많이 이제 발생하니까 연기가 엄청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잡아줄 수 있지. 완전 소화를 시킴으로써. 그래서 일단 그 가스계 소화 설비는 이제 소화를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 균등하고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설비 운용의 효용성, 관리 점검의 안정성 등을 위해서 CO2 같은 경우는 CO2는 말 안 했지만 어쨌든 CO2도 이제 그 같은 가스계에서 이제 큰 맥락은 이제 대동소이하니까 저장 용기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라 할 것도 이제 일반적인 건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저장 용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 저장 용기 설치 장소 밖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용기 설치 장소임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용기 설치 장소가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어야 되고 배 탈 때 이산탄소 용기실 저압식도 있고 고압식도 있었으니까 고압식 같은 경우는 그 본배들만 DL 뽀삐 생각해보면 되겠네. 거기 1층 갤리 옆쪽에 CO2룸이 있었는데 거기에 CO2룸이라는 지정된 장소라는 용기 설치가 된 장소 CO2룸이라는 표지가 있었고 거기 당연히 방화문으로 구획이 돼 있었고 배는 다 방화문이지. 어쨌든 거기도 방화문이니까 직사광선 및 빗물 침투 우려가 없었지. 당연하지. 그 실내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온도가 40도 이하고 온도 변화가 적었지. 늘 시원했지. 그쪽은. 그리고 방호구 외의 장소에 설치할 거. 방호구역이 기관실이니까 방호구역이 배에서 소화수 펌프가 있어가지고 캐빈에는 스프링클러였던 것 같고 기관실 안에는 CO2지. 기관실 CO2.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구 부분에 요거는 별도로 해야겠네. 그렇고 용기간의 간격 3cm 이상 이것도 외우면 되고 2번 2, 3, 4, 5번은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고 1번 1, 2, 3, 4, 5번 당연한 이야기. 6번 뭐 3cm 이상 또 뭐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고 7번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호 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저장 용기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거기 집합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연결 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호 구역만을 담당할 경우 그래야 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국내 기준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NFPA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을 하더라도 거기도 이제 체크밸브를 설치해서 약재가 뭐 방사하고 나서 역류 방지인가 어쨌든 뭐 약재 역류를 방지한 체크밸브 설치가 역류 방지니까 NFPA에서는 하여튼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출구가 하나인 경우에도 방호구역이 하나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에만 있는 경우에도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그리고 NFPA에서는 방호구역 내에 설치를 또 권장을 하네. 이거 왜 그렇지? 얘기를 들었는데 방호구역 내에 설치를 권장하는 거는 그래 까먹었다. 어쨌든 이산탄소 저장용기 설치 장소의 기준은 일단 뭐 되게 일반적이다. 가스계 소화설비는 좀 유해한
그래서 소화에 필요한 만큼만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스기 소화 설비를 사용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균일하게 분사하고 방출하고 신속하게 방출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산화탄소 저장 용기의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들이 좀 있다. 설비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기준들은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온도가 40도 이하고 온도 변화가 적은 곳, 그냥 뭐 서늘한 곳이라고 하자. 방호구역 외의 장소, 서늘한 곳, 직사광선 없는 곳, 방화문으로 구획되고, 용기 설치 장소임을 표시하고, 용기 간 간격은 3cm 이상이고, 저장 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벽 안에는 처측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 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